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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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월 24일 다음 주 일요일 그 오전 10시에서 10시 50분 그 세도반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도반님들께서는 별일이 없으시는 한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그 안내서를 이제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림선언이 그 추구하는 방향이랄지 또 이 새말기 바탕 공식 또 수행의 특징 요소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이제 뭐 그 50분 동안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또 5월 또 마지막 넷째 주 일요일에 또 21일 정진에 관해서 집에서 어떻게 정진을 할 것인가 그것도 이제 쭉 가면서 자꾸 할 것입니다. 옛날에 그 저기 도반님들은 워낙 그걸 많이 얘기를 했어요. 21일 정진, 모습 공식 이런 거를 굉장히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부에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신 도반님들 꼭 참석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5월 14일 그 토요일 부처님 오신 날 48절 그리고 그 다음 날 15일은 천일결사 500일 회양을 하게 됩니다. 그
토요일에 부처님 오신 날 그 행사를 하고 주말 차려정진을 할 것입니다. 다시 그 일정을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00일 회양에는 그 동학의 철야정진 그 두 권을 다시 그 편집위원님들이 너무너무 애쓰셔서 두 권을 다시 회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정진 19일째, 결사 475일째입니다. 감사 노트를 씁시다. 우리가 말숙한 자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아까도 그 스님하고 계속 3시간 동안 지금 얘기했었죠. 말숙한 자리. 말숙한 자리라는 것은 청정한 자리. 또 다른 말로 하면 공한 자리. 우리 본래의 그 자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체 경계에 머물지 않는 거다. 일체 경계에. 일체 경계에 머물지 않는 거다. 어떻게 머물지 않을래? 사실을 사실대로 알았어. 사실을 사실대로 알 때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모습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라서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일체 경계라는 것은 이변을 얘기합니다. 이변. 양변이라고도 하고 이견이라고도 하고 이변이라고도 하죠. 아까 뭐야? 상대적인 거, 대가 되는 거, 있다 없다. 이런 것이 다 경계입니다. 있다 없다. 또 좋다 나쁘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있다에 들어도 무엇이다? 경계, 분별이다. 없다에 들어도 분별이다. 그러면 있다 없다를 이거를 벗어나려면 어찌해야 되겠노? 이거지요. 우리 지금 하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그냥 변한다 것이다 자꾸 해야 되겠죠. 계속 사실로 보는 힘을 계속 키워야 되겠죠. 변하고 할 것이구나. 변하고 할 것이다. 이거는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무슨 생각이 딱 일어나면 뭐야? 이것은 허공에서 일어났다. 허공에서 사라지는 거다.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는 일어나고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이다. 말은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게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고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그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헛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자체성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무엇이 돼도 모든 모습은 뭐다? 변한다. 모든 모습은 변한다. 그래서 그 모습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바탕자리를 놔두자. 텅 빈 허공을 본다는 것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에도 머물지 않고 거슬리는 일에도 머물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은 좋은 것에 머물고 거슬리는 일에도 머물고 그러죠. 좋다 나쁘다는 생각이 있어도 말쑥한 그 자리는 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이 막 상대적으로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요. 그런데 좋다 나쁘다를 일어날 수 있는 그 바탕자리는 늘 그대로 여여하다는 뜻입니다. 있다 없다에 속하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나중에 우리가 종소리 가지고 또 바탕 공식을 해볼 건데 종소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소리의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과 그 채가 딱 만났을 때 소리가 나지요. 그러면 이것도 소리죠. 이것도 소리죠. 그렇죠. 이것도 소리죠. 전부 인연과 조건이 만나면 지금 이 목소리도 소리죠. 지금 저기 청진보살님 목소리하고 제 목소리하고 다르죠. 왜 다릅니까?
모습이 다르게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나타나요.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여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종소리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새말기 들어가지요. (232쪽을) 보십시오. 거에 이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우리가 알았어. 예, 알았습니다. 무정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알았어. 그런데 하긴이 예, 알았습니다 라고는 대답했지만 그렇게 자신 있는 대답이 아니에요. 몸뚱이가 이게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이해는 해.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았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보림선언에서 주착하는 새말귀, 새화두는 바로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들어가느냐? 이 육신은 느낌이 없는 거다. 이 육신은 성품이 없는 거다.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변하는 것이다. 머물 수 없는 것이다. 헛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약에 딱 꼬집었지요? 꼬집으면 아프지 않습니까? 아픈데 누가 아프다고 아느냐? 누가? 빗소냄이 근데 우리는 보통 지금은 육체가 아프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촉감이 와요. 촉감이 오는데 이 지금 손이 아느냐? 손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손가락을 까딱까딱 했어요.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는데 이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이거는 손가락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움직인다? 빗소냄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지. 가장 먼저 새말귀를 학은 정말 불교 공부가 아니라도 불교 공부는 종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명상은 여기에서 출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종교에 상관이 없이 그래서 이 육신은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아니라도 괜찮다는 거죠. 육신은 느낌이 없는 것이다. 이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을 끌고 다니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짜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 법신짜리라는 것. 이건 다 이름이죠. 이름입니다. 왜? 이걸 나타내려고 하니까. 이름이에요. 이름은 이름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법신자리다. 빗소냄 자리다라고 그것이 맞아. 그런 게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을 일으켜서 있다 없다 하는 주제하는 내가 있어. 이미 그 내가 그냥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에 들어가면. 그거를 참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육신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좋다기도 하고 싫다고도 하고 여기 와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누워 잘 때는 꿈도 꾸고 밥도 먹고 싸움도 하고 자식에게 집착도 하고 남편하고 싸움도 하고 그지요? 요새 저기 정당 그분들 보면 엄청 싸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준 이하예요. 그지요? 근데 그것도 누가 한다? 빗소냄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하는데 무엇에 가려서? 탐진치에 가려서 그것이 하는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데 이 자리는 비명비암한 자리다. 명이다, 암이다 하는 것은 밝다, 어둡다에 속해요. 밝다, 어둡다. 밝다, 어둡다는 무엇에 의해서 밝고 되고 무엇에 의해서 어둡다가 된다? 인연과 조건. 인연
인연과 조건이에요.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밝다, 어둡다, 중생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것이 뭘? 전부 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밝음이 어둠이 되고, 어둠이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밝음이 되고, 그래서 밝다, 어둡다 이렇게 된다. 그런데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다.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말하자면 그 앞소시 또는 밝지도 않고 밝음의 바탕자리, 어둠의 바탕자리. 그러니까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그 자리, 밝음의 바탕자리, 어둠의 바탕자리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비명, 비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빼꼼쌤 그 본문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선을 할 때 경계가 나타난다. 경계가 나타나는데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그런 마음이 가라앉아서 그 경계를 볼 때 제 경우를 말을 하면 단풍나무가 있어요. 단풍나무가 있으면 단풍나무가 빨갛잖아요. 그게 빨간데 그 색깔이 얼마나 빨갛고 그걸 순도라고 하나? 채도라고 하죠. 채도. 미술을 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채도라고 하죠. 이게 아주 그 채도가 높다는 건 되게 선명하다는 얘기죠. 그거 채도가 굉장히 너무 높아서 이런 눈으로는 그런 색깔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붉은 빛이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그 눈을 감고 있는데 보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는데 그러면 그걸 보고 이거 진짜 어쩌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거든. 이런 경계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경계가 나타나는 바탕을 보죠. 이런 경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바탕에서 이런 경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경계가 나타날 수 있는 말하자면 거울이라고 많이 비교를 하지요. 그러지요. 그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텅 빈 허공을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지금 저처럼 얘기를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텅 빈 허공을 봅니다. 텅 빈 허공을 자꾸 봐. 그냥 아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자꾸만 보는 거예요. 자꾸만 보다 보면 허공이 보이겠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해봐서 모르죠. 그 답이 정답이지. 내가 사라질 때 보이죠. 그때는 내가 사라졌기 때문에 본다 안 본다는 말이 안 들러붙어요. 내가 있을 때 본다 안 본다는 말이 되죠. 상대가 있으니까. 내가 사라져버리면 본다 안 본다는 말 없이 그대로다 이렇게 돼요. 그냥 믿고 그냥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또 보지? 그거 되게 어렵겠는데 또 이래 생각하지. 그런 생각 탁 나지 지금. 무광보살님. 그지? 제 속마음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럼 그 생각이 일어나면 어떡해? 허공 속에서 일어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허공 속에 생각을 봅니다. 그러면 허공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이게 쭉 분리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 생각이 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이 생각은 어떻게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일어나다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변화가 헛것이거든요. 생각이요. 그거를
계속해서 해야 해요. 이게 뭐 말마디로 되는 겁니까? 말마디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딱 들으면 그냥 생각이 일어나. 이렇게 하면 나는 안 보이는데 그걸 봐야지 이 공부가 된다는데 또 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바로 딱 허공 속에 생각을. 안 그러면 이것이 변하고 헛것인 생각을 못 보면 그쪽에 막 말려 들어가는 거지. 왜? 생각하는 자가 있거든. 그래서 생각하는 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말려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근데 이 자리는 비명비암한 자리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자리다. 보림선언이니까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다. 이러면은 그렇지, 밝다는 것도 어둡다는 것도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모습이지. 이러는데 다른 데 가서 밝은 것도 아니다, 어두운 것도 아니다. 니 미쳤나? 이 소리 딱 듣지요. 여기니까 마음 놓고 하지요. 그래서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다. 이러면은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밝은 것을 놔두고 어두운 것을 놔두는 우리의 본래의 그 자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자리다. 환한 자리다. 환한 자리다. 환한 자리라는 것은 뭔 자리예요? 이 햇빛이나 이게 있어서 환하나요?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화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눈 감고 깜깜한데 진짜 환하게 보이거든요. 아주 청천연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경계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소영영한 자리죠. 그 자리가. 환하다는 것은 이런 말하자면 육안으로 보는 햇빛으로 보는 그런 환한 자리가 아니고 소소영영한 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해본들 우리가 말로서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자리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이 자리를 나는 놔두어 보겠다. 처음에 우리가 이 책을 할 때는 김 선생님 두 번째죠. 상당히 이게 설명이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글을 읽어서 소화할 만한 말하자면은 실력이 안 됐어. 근데 이제는 좀 이해가 돼. 왜냐면 모습 공식도 하고 지금 바탕 공식도 하고 지금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이 자리를 나는 놔두어 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보통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자리를 내가 놔두어 봐야지 하고 앉으면은 그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이 자리를 나는 놔두어 보겠다. 이러면 이 내가 누구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놔두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이 자리를 놔두어 보겠다 이러면 누구로 바로 들어가 버려? 몸뚱이 내로 바로 들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몸뚱이 내가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걸 놔두어 보겠다고 하니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벌써 나다. 나 이러면 어때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놔두어 보겠다는 말이구먼. 그 말이구먼. 이 말이. 나는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이제는. 그지?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자리라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의미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텅 빈 허공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허공 자리를 놔둬 보겠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자리를 우리가 칭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되돌아서 자기를 칭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말귀예요. 이것이 새말귀라는 겁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있는 모습을 놔둔 것을 잘 굴리는 거지요. 그게 모습을 잘 굴리자고 바탕을 놔두자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놔두자가 바탕을 놔두자예요. 지금은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또 넘어가면, 그 다음 넘어가면 또 이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화두를 안 줄 작정입니다. 전부 새맑게 줄랍니다. 화두 참 좋습니다. 이전에는 화두 없었으면 참 곤란했을 겁니다. 화두를 가지고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젠 새맑게 가지고서 바로 내가 부처다. 나는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짜리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이게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는 헛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몸뚱이는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진다. 몸뚱이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텅 빈 허공을 봅니다. 이렇게 돼. 그래서 내가 부처다. 이러면 뭐? 허공으로서의 나라. 내가 부처다. 나 이러면은 허공으로서의 나고, 모습이라면 허공으로서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굴리는 것이 모습을 잘 굴리자예요. 텅 빈 허공을 보는 것이 바탕을 낮추자예요. 누가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텅 빈 허공을 보는 것이거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안 돼. 안 되니까 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요. 담경거사는 그렇지요. 무슨 생각을 지으면 안 돼. 생각이 일어나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으니까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지겠지. 우리 이제 그거 안다고. 아,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걸 아니까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면 일어났다. 사라질 거야. 일어났다 사라질 거야. 알거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내가 덜러붙지를 않아. 덜러붙었다가도 얼른 떨어지겠죠. 또 덜러붙었다가도 한참 더 내려가다가도 또 빠지지요. 한 발 또 이렇게 빼내지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모습에 들러붙어서 못 빠져. 그 중에서 가장 모습 중에 가장 뿌리 되는 모습이 뭐냐? 내다. 내가 주체. 그걸 뭐 행위자. 내가 벌써 있다 없다 하면 누가 해요? 내가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 바탕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미 한 생각을 일으켜서 있다 없다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있다 없다는 있다 없다 생각이 나려면 요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나, 행위자. 순식간에 내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 행위자는 어디서 났다고요? 비싼 놈. 바탕자리예요.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얘가 일어나서 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렇게 한다. 벌써 여기서 두 단계나 왔어. 벌써 있다 없다 할 때는. 근데 있다 없다에 너무나 우리가 쏙 들어가 보니까 얘는 생각도 못해. 안 보여. 안 보여 눈에. 우리 친구 아시는 분이 부인이 굉장히 남편이 그냥 진짜 잘 살고 그냥 그러는데 집도 아주 잘 살고 있는데 아주 심하게 우울증이 걸렸다 하더라고요. 내보다 1살 어린데 굉장히 우울증에 걸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이 아주 그냥 그 걱정이 미어졌더라고. 부인이 너무 심한 우울증에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있다 없다 해서
또 여기서 또 고리를 끼웠겠지요. 그러니까 한 이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들어가 보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그냥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인 줄 안다.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그 바탕자리는 빗소님이지. 바탕자리는 빗소님이지만 얘가 아주 주인 노릇을 하네. 지가. 근데 얘는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라. 근데 이거 찾기가 어렵지요. 지금 우리가. 왜냐면 벌써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하면 여기 들어가서 꼼짝을 못하거든. 매여버리거든요. 얘가 좋다 나쁘다 하는 거예요. 더 들어가면은 얘가 하는 거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가 없는 자리가 정말로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만약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좋다 나쁘다 하면 좋다를 굴리고 나쁘다를 굴린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얘가 딱 나타나면 얘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여기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행위자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고 바탕 공식을 하면 이 행위자가 정말로 잘 보여요. 잘 보인다고요. 또 이 나라는 생각이 저번에 무광보살님 내가 자꾸 아상할 때 모습 상자라는 건데 맨날 마음심자를 생각 상자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에요. 그 나라는 그 모습이 따로 있는 거예요. 생각이 모습이거든요. 그 개념이나 관념이라는 것도 다 모습에 들어가요. 크게 말하면 모습에 들어가는데 상이라는 것이 나라는 생각이죠. 내라는 모습이 따로 있나요? 없잖아요. 나라는 모습이 어디 있나요? 나라는 모습이 없어요. 나라는 생각이에요. 전부. 그래서 내가 바로 부처다. 나는 허공으로서 있나다. 나는 신성이다. 나는 절대성절이다. 나는 허공으로서 있나다. 그런데 이 새말귀를 가지려면 한 서너 달 설법 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견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공보 윤곽과 바탕을 일단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이 원칙 문제를 알아야 새말귀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 모르면 도리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 이제 개원을 해서 많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이 책을 교재를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말귀를 이제 그냥 내가 한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계속 그렇게 한 거야. 근데 내가 한다가 되겠습니까? 엉뚱이 내가 한다 자꾸 그렇게 해서 그거는 놔두시고 그냥 모습 공식만 자꾸 모습 공식만 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내가 한다고 하면은 쉬울 것 같거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금만 가면 돌아와 버리지요. 왜? 공부의 그 윤곽과 바탕이 마련이 안 돼서요. 늘 하던 대로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한 반년쯤 해놓고 나서 새말귀를 가죠. 그러면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나는데 차차 실감이 오는 것이 한 달, 두 달 달라집니다. 그렇구나.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도 이제 이 평소에 이렇게 할 때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요. 그럼 말하는 자리하고 듣는 자리가 같은 자리죠? 같은 자리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모습으로 보기에는 내가 있고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지요?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 나가면 이것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려. 왜? 경계가 너무 강하니까. 내가 옛날 하던 습관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 내가 옛날 생각하던 그 개념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가 좀 이렇게 바탕이 마련이 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 없다라고 한다, 좋다라고 한다, 나쁘다라고 한다. 만약 이렇게 또 잊어버릴 때는 잊어버리더라도 자꾸만 그걸 리마인드를 해가지고 내가 자꾸만 자꾸만 잡다가 보면 행위자가 톡 튀어나올 때를 자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보게 되면 내가 이래서 내가 여기에 또 들어갔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해를 하게 돼요.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고 앉을 때는 바탕공식을 가지고 쭉 해. 낮에도 이렇게 있을 때 자꾸 텅 빈 허공을 보는 연습을 자꾸만 해. 처음에는 텅 빈 허공을 자꾸만 보라고 하니까 눈을 뜨고 봐도 좋고요. 눈을 감고 봐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눈을 감고 봐도 허공이 잘 보이고 또 뜨고 봐도 잘 보여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환경이 좀 좋으면 좋겠지요. 왜냐하면 벽 앞에 바짝 붙어서 허공을 본다 이러면 어렵겠지요. 좀 공간이 좀 확 트인데 그 TV에 말입니다. 저번에 태후 볼 때 그 앞에 바다가 쫙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텅 빈 허공을 봅니다. TV에서도 이렇게 쫙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한결 이렇게 좋더라고.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왕도가 있겠습니까? 저는 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갈고 닦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 새말귀를 가지는 바탕. 선생님, 새말귀를 가지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학인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먹고 너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건 쉬워. 물론 화두 자체에 쉽고 어려운 것이 없지만 말마디는 그대로 내가 걷어잡을 수 있거든. 그러나 내가 말한 새말귀, 새화두 이건 좀 어려워. 자, 이 먹고를 가지는 자가 누군가요? 빗소님이 가져요. 몸뚱이는 왜? 자체성이 없어요. 성품이 없어요. 이 스마트폰 같은 거예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될란가 모르지만 송수신기라고 하나? 뭐 이렇게 무전 이렇게 하면은 무전을 받으려면 무전기가 필요하잖아요. 무전의 전파는 이미 공중에 가득하지만 이 무전기가 없으면 그 말을 받아서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과 꼭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그래서 두뇌가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두뇌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송수신기예요. 송수신기. 여기는. 그래서 무조건 이 먹고 너 가져라. 이런데 이 먹고 이 하는 이놈이 먹고 이 말이거든. 이 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이 말이거든. 이는 누가 해? 지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라고 해. 이 하는 이놈이 먹고 하고 또 물어. 누가 물어요? 빗소님이 물어요. 이 하는 놈도 빗소님이고 이게 뭐지 하는 것도 빗소님이 물어. 지가 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몸뚱이가 내거든. 내니까 뭐예요? 몸뚱이 내가 이 소리를 내고 그래서 이 먹고를 하면은 그 본래 자리를 화두를 깬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화두를 깨고 싶어서 이게 행위자가 탁 들어가가 있지요. 그래서 화두가 안 깨지는 거예요. 행위자가 잡고 있잖아요. 행위자가 잡고 있잖아요. 행위자의 바탕을 보라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어 무정물이야. 그럼 이 하는 놈이 누가 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 해요. 이 하는 이놈이 뭐지? 누가 해요? 핏소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출발이 다른 거예요. 이 가나성과 제말기는 출발이 다른 거예요. 뭐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짜리다.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만큼 과학과 의학이 발달이 돼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에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는 수준에. 그래서 몇백 년 전에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하고 방법이 같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오늘 무슨 그거를 보니까 신문에 어저께인가 책을 소개를 해놨던데 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의족이 아니더래. 옛날에는 왜 의족이었잖아요. 요새는 쇠로 이렇게 딱 연결해가지고 뭐 마라톤도 하고 뭐 테니스도 치고 다 하더만요. 옛날에 우리는 이게 다리 모양으로 막 이랬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여자 남자가 이 두 다리가 다 없어요. 이 무릎 밑이.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서 온갖 그게 이렇게 책 전면에 이렇게 사진이 실린 걸 봤는데 그런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이 생물학적인 다리가 만약 없으면 인공적인 다리로 대체를 해서 얼마든지 다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몸뚱이 자체가 성품이 없는 것이거든. 느낌이 없어. 느낌이 없으면서 자꾸 변하는 거라. 다시 말하자면 이 몸뚱이는 1초에도 수십만 개의 세포가 생기고 죽고 생기고 죽고 하거든. 예, 그렇습니다. 이 몸뚱이를 구성하고 있는 무수한 세포가 쉴 새 없이 생기고 죽고 또 생기고 죽고 쉼 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학인이 어디서 들었지요? 이런 과학 지식을 네이버에서 봤든지 뭐 인터넷에서 봤든지 지가 왜 공부를 안 했는데 알겠습니까? 그런데 봤다면 이런 지식을 상식으로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료를 조금 적어와 봤어요.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나는 내 의지대로 지금 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정말로 불가사의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을 뛴대요. 10만 번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를 모르겠어요. 10만 번이면 엄청난 숫자일 거예요, 이거요. 내가 잠든 사이에도 뛴다. 뛰지 않으면 몸뚱이는 죽는다. 우리 오늘 등광보살님이 심장검사하고 오셨거든. 몸속 총 혈관 길이는 10만 킬로래요. 혈관이. 그런데 거기에 조그만 혈전 하나 맥혀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참 불가사의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10만 킬로인데 10만 킬로면 지구를 2바퀴 돌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심장이 뿜어내는 피가 몸을 한 바퀴 돌아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25초라고 합니다. 그럼 심장이 한번 팍 해서 얘가 싹 해서 10만 킬로를 갔다가 오는 시간이 25초라는 거 아닙니까? 난 깜짝 놀랐어, 진짜로 이게. 심장이 그래서 25초다. 심장으로 흘러다니는 혈관이 막히면 심장 근육이 손상돼서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가 된다. 그래서 이 심장이 잘 뛰고 있는 것이 불가사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 심장은 내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나?
심장이 멈춰라 생각하면 심장이 멈추나? 안 그렇죠? 안 그렇죠? 심장 멈추면 다이에요. 몸속에서는 매초 1000만 개의 세포가 죽고 1000만 개의 세포가 생긴다. 췌장세포는 하루에 거의 모두 새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췌장세포는. 그러니까 오늘 췌장하고 내일 췌장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위벽세포는 4일에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위벽세포는. 피부는 한 달, 뼈는 석 달마다 완전히 새로 바뀐다. 뇌세포를 포함한 내 몸 전체는 적어도 2년마다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바뀐다. 뇌로부터 발끝까지 전부 2년이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자와 난자 두 개의 세포가 결합해서 100조의 세포를 만들어냈다. 세포 하나하나가 고유의 기능을 맡아 정교하게 돌아간다. 만일 어떤 세포가 업무를 망각하고 제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암세포가 되고 병이 걸린다. 100조의 세포를 이렇게 정교하고 조화롭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누구인가? 내 두뇌가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이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몸뚱이 내다 하면 내가 이런 거를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이 말입니다. 이거를 보니까 좀 감동이 돼서 제가 적어와 봤어요. 그래서 좀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선 이거부터 알아야 돼. 우리가 1살 때의 몸도 없고 2살 때의 몸도 없고 10살, 20살 때의 몸도 없는 것이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때의 몸은 없어졌지요. 요거 이제 의학 지식을 보면 2년이면 모든 뇌세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개비가 된다. 그러니까 뭐 1살, 2살, 뭐 20살 몸 다 없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 이 몸도 없어지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변하기 때문이야. 제멋대로 변해. 그러니 우선 이걸 알아야 돼. 이건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이 몸은 느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느낌이 없는 이 몸뚱이에게 밥을 먹여주고 손으로 붙잡고 다리를 옮겨서 걸어다니고 하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하는 것이거든. 이걸 알아야 돼. 제일 첫째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라고도 하고 하는데 뭐 마음자리라고도 하고 또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죠.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는 헛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이 없는 몸뚱이를 굴리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군요. 법신자리를 다른 말로 하면 생명자리라고 할 수 있죠. 법신자리라고 하니까 뭐 법신을 이렇게 자꾸 만드는데 생명이죠. 생명자리, 신성자리, 생명자리. 새말귀를 가지려면 한 서너 달 설법을 들어야 되거든. 이러한 원칙 문제를 알아야 새말귀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 모르면 도리어 안 돼. 한 반년쯤 해놓고 나서 새말귀를 가져. 그리하면 처음에는 실감이 나는데 차차차차 실감이 오는 것이 한두 달 달라집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을 제가 따서 여기다 편집에 한 번 더 넣었습니다. 새말귀를 가지고서 내가 바로 부처다.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도리를 알아서 믿고 행해 딱 들어가서 1년만 행해보세요. 달라져요. 달라진 것을 자기 자신이 알게 됩니다. 달라진 것을 자기 자신이 알게 된다는 것은 실제로 자기가 체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선생님, 이전 화두와 새말귀는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이 화두를 가지는데 이 뭐고 어째 없다 했노? 묻자. 어째 판되기 위해서 털이 났다 했노?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의심하는 거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 이렇게 한다. 무 하면 어떻게 한 생각 분별심을 일으키는 거죠.
한 생각을 일으켜서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을 막는단 말이죠. 무 이렇게 하니까. 하지만 앞으로 운전수가 가질 수 있는 화두는 그게 아니요. 법신자리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그 자리다. 법신 하면 그 자리가 머리에 딱 떠올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밝은 자리. 비명비암인 자리. 텅 빈 허공 자리. 이 자리가, 이 법신 자리가 핸들을 잘 돌려 운전을 잘 해야 되겠다. 운전을 잘해. 법신 자리가 수판을 잘 놔야 되겠다. 수판을 잘 놔. 법신 자리가 글씨를 잘 써야 되겠다. 글씨를 잘 써. 법신 자리가 술을 잘 마셔야 되겠다. 술을 잘 마셔. 법신 자리가 싸움을 잘 해야 되겠다. 전부 화두다. 법신자리 이러면은 법신자리 하면 무엇이 떠오른다고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밝은 자리, 비명비암인 자리, 텅 빈 허공 자리가 무정물인 손으로 핸들을 돌려서 운전을 잘 해야 되겠다. 운전을 잘 해야 되겠다는 건 누가 하는 것이죠? 빗손님이 운전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전을 잘해. 또 제 같으면 설거지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설거지를 잘하자. 왜 설거지를 쭉 설거지하면서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렇게 하지요. 또 청소기 돌릴 때 우리 주부니까 청소기 잘 돌려. 또 그거 저기 밥할 때도 그렇게 하고 걸을 때도 누가 걷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걷는다. 그래서 쭉 걸어. 그러면 내가 알아. 뭐 나라는 주어가 사라져. 뭐만 간다? 쭉 걷는 것만 있다. 운전을 하면은 뭐요? 운전하는 놈만 쭉 있죠. 운전을 쭉 해서. 운전할 때 잘 되죠. 운전할 때 딱 집중이 되니까 참 운전할 때 잘 되는 것 같아요. 보살님 해보셨습니까? 운전할 때 잘 되는 것 같아요. 운전을 딱 하면 집중이 돼서 운전을 잘하자. 그래서 참 운전을 해. 그러면 이제 뭐 앞에서 뭐 비키고 운전을 잘하자 하고 쭉 가면 앞에서 뭐 좀 그래도 화가 안 나. 별로. 양보도 하지. 그래, 네 바쁜 일이 있나 보다. 그래, 네 먼저 가. 그러고 가는데 그거 딱 놓치면 어떻게 돼요? 막 조금만 들어오면 동물농장하고 막 하지요.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여유가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일이더라. 그리고 일을 할 때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라고 일을 하면 저번에도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소모량이 작다. 에너지 소 똑같이 일을 하는데 담경거사님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아마 우리는 일을 하고 무슨 일을 처리할 때 말입니다. 분별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자꾸만 이렇게 이런 데 자꾸 들어앉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모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방전한다고 하거든요. 방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방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면 그 방전을 많이 막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해도 힘이 덜 드는 거예요. 뭐 이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것이 뭐 힘이야 비슷하게 하겠지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뭐 있다 없다 뭐 좋다 나쁘다 이거는 어쩌다 저쩌다 뭐 별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럼 예불할 때 우리가 보면
예불을 잘하자 하고 예불을 딱 향 꽂고 죽비치고 예불을 해. 그러면 그냥 이 자리가 그냥 쭉 예불을 하면 되는데 그럼 예불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말하는 놈이 듣는 놈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로 쭉 가거든요. 그러다가 왜요? 엉뚱한 생각한단 말이지. 예불하다가 엉뚱한 생각하잖아요. 그럼 뭐 입에서 엉뚱하게 말하죠. 예불이 막 어떤 거는 막 순서도 틀리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다시 또 돌아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그게 딱 집중이 돼서 쭉 이렇게 가면 그냥 그 찰나만이 있는 거지 계속. 그 순간만 계속 있게 돼요. 이런 거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하면서 이제 느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전철 타고 가실 거 아닙니까? 또 운전하고. 저기 이륙거사님은 운전하고 가실 거죠. 차 안 갖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쭉 가시면서 이륙거사님은 뭐 좀 변한다 헛것이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변한다 헛것이다 하십시오. 그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모습 공식이 열심히 안 되면 기초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구나. 이게 아주 기본으로 딱 잡혀야 돼. 오늘 이류거사님이시지만 이류스님 3시간 동안 하신 게 그거예요. 우리가 모습 공식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그게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지. 그래서 정말로 모든 모습은 결국은 12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습 공식할 때 여기 보면은 모습 자체성이 없다 했고 그 다음에 뭘 했다? 육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육근을 해놨잖아요. 육진과 육근이 12처거든요. 전부 다 이거 속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 2개를 해놓은 겁니다. 육진과 육근을 해놓은 겁니다. 제가 이거를 만들 때.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본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번뇌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 육근에 있는 겁니다. 육근이 없으면 육진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